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연휴 기간 2월 13일 부분입니다. 아침 시간인데 오늘 따끈따끈한 뉴스가 나왔죠. 쿠팡이 3월 뉴욕 증시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런 가운데에서 쿠팡의 기업 가치와 또 재무 건전성 우려를 희석시킬 수 있는 방안,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실 설 연휴 이전에 그저 전날 설 연휴 전날 가장 화려했던 섹터는 세트레가이를 비롯한 우주항공 섹터. 그죠? 뭐 우주항공과 관련된 기사 흐름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영상을 통해서 많이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도록 하시고, 그 속에서 또 이 오늘 아침 부분에 있어서 쿠팡과 관련된 기사가 나왔고, 또 그 설 연휴 전날 이미 동방을 비롯해서 이 쿠팡 관련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종목들이 급등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선행성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매매에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지. 또 뭐 이런 뉴스, 후행성 뉴스 부분들을 가지고 또 너무 뭐에 무분별하게 매매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부분, 뭐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 내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그죠? 기사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아랍에미레이트 탐사선 희망, 화성궤도 진입, 뭐 이거는 설 전 뉴스고, 쿠팡 이르면 3월 6 증시 상장한다라는 뉴스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그 시장에서 살펴볼 때 이미 시장은 선행적으로 반영을 하는데, 하여튼 쿠팡이 미국 증시 상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대규모 자금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로 도약했지만 추가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만큼 경쟁 업체들과의 차이를 더욱 키우면서 시장 장악에 나설 가능성이 있죠. 하여튼 증권 신고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2일 이 쿠팡이 발표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IPO 기업 공개 규모나 상장 주식수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쿠팡의 기업 가치를 30조 원에서 50조 원대까지 예상하고 있고, 쿠팡이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매년 고성장하며 영향력을 키워왔기 때문에 상당히 파급력은 클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2010년 소셜 커머스로 첫 발을 뗀 쿠팡이 2014년 직매임 모델인 로켓 배송을 적용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이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근접한 그 쿠팡 이츠 라고 해서 그 쿠팡이츠가 또 배달료도 싸고 실질적으로 이 배달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존 배달의 민족이나 뭐 요기요보다 배달료도 싼 가운데에서 또 배달하고 있는 부분 들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서비스적인 측면, 저도 개인적으로 쿠팡이츠를 한두 번 사용해 봤는데 그 전에 배달 흐름들보다는 상당히 서비스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확장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다만 이제 쿠팡은 매년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취약한 수익 구조를 유지해왔고, 이로 인해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자아왔습니다. 쿠팡의 누적 적자는 약 4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되며 2020년 역시 6천억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빠른 배송을 위한 물류센터와 시스템 투자, 5만 명에 달하는 인력 고용과 고객 기반 확보를 위한 신규 서비스 등 공격적인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그죠? 당연히 수익성의 측면에 있어서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동안은 최대 주주인 일본 소프트뱅크 측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지만 추가 성장을 위한 자금 확보 방안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해서 자금 마련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수익성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지만 쿠팡은 여전히 수익 개선보다는 성장에 무게를 두고 있는 회사이죠. 온라인 시장에서는 최강자가 됐지만 전체 소매 시장에서의 비중은 아직 낮고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쿠팡은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9년 1280억 달러에서 2024년 2600억 달러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은 향후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또 시장에서는 쿠팡이 상장을 통해 국내 유통 강자로 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관련 내용 부분 뉴스들은 여러분들이 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뭐 카페에 자유롭게 또 신문 기사에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나오고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쿠팡과 관련된 이 부분 이미 주가에 일정 정도 반영됐고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 수익성에 대한 부담은 놓여져 있으나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업이라는 건 뭐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죠. 거기서 또 쿠팡의 나스닥 상장을 통한 이 미국 시장 상장을 통한 이 화두는 결국 뭡니까? 이제 인터넷 플랫폼을 갖고 있는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정 정도 레벨업 시켜줄 수 있는 요인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하튼 뭐 네이버나 카카오도 이 물리사업 부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방면 부분에 있어서 이 플랫폼 강자로서 그죠? 그 시장 점유율을 통해서 확산할 수 있는 배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보고 또 단기적으로는 이 쿠팡과 관련돼서 조그만 종목들 근데 사실 그 조그만 종목들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검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주가는 급 반영하고 있었던 부분이 일정 정도 있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동방을 보게 되면 동방이 어떤 쿠팡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딱 보시면 그죠? 그 추석이 아니라 설 전에 그죠? 1차적으로 급등한 이후에 눌림을 주면서 횡보를 하다가 그죠? 설 연휴 바로 전에 상한가를 가면서 뭡니까? 급등을 했죠. 그죠? 그러면 저런 기사가 나왔으니 그죠? 연휴 이후 부분에 있어서 첫날 부분은 뭐 점상 근처를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추가적 상승 흐름을 갖고 있는 부분에 놓여져 있다. 이 동방 부분도 이 영향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또 KCT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KCTC 역시 컨테이너 터미널, 항만 하역, 화물 자동차 운수업, 삼자 물류, 중량물 사업, 소화물 사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 물류업체인데 쿠팡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KCTC입니다. 이 KCTC 부분도 역시 1차적인 급등 이후에 그죠? 그리고 횡보하다가 지난 설 연휴 전에 이 고점을 향해서 한번 달아나갈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장은 동방이고 또 두 번째 흐름에 있어서는 KCTC 이쪽 회사 부분이 그 영향을 받고 있다. 포장, 그죠? 대형 포장 역시 그런 흐름들을 갖고 있는 회사, 그죠? 연관성을 좀 갖고 있는 부분. 그런 정도 포장 쪽 라인 부분에 그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오히려 반대급부 이제 동반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카카오와 네이버 그죠? 왜 이쪽 같은 이 산업 구조 같은 산업 구조라기보다는 이 쿠팡의 미국 시장 진출 이런 부분들의 가장 기본 배경 흐름 부분은 플랫폼과 관련된 사업 부분을 얼마만큼 잘 영위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또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 속에서 확장성이나 단기적으로는 쿠팡의 미국 시장 진출과 관련된 부분에 더 핫 이슈로 작용을 하면서 보여지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업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카카오나 네이버에 대한 힘, 그죠? 상승의 배경 논리가 충분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카카오와 네이버 쪽 라인 부분을 더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가주 쪽에서는 뭐 동방이나 뭐 캐시트시 정도 그런 부분들을 이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서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의 뉴스였다라고 보시고, 저는 오히려 쿠팡의 뉴스를 보면서 카카오와 네이버의 이 플랫폼 관련주의 추가 상승 흐름이 더 순탄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